사진 안 보내신 분들은 과제 사진 보내주시고요. 또 다양한 질문이 또 있네요. 음, 네, 과제 사진 안 보내주신 분들은 과제 사진 보내주시고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차가 많이 막히죠. 저 도착하니까 그 학원에서 수업 끝나고 도착하니까 7시 반인 거야. 아, 7시 40분. 밥 먹고 나서 바로 켰어요. 또 밥은 먹어야 되니까, 그죠? 50번. 그리고 21번, 28번, 37번, 39번, 41번, 44번, 45번, 48번, 49번, 50번. 이렇게. 잠깐만. 나 지금 어디 체크한 거야? 돌겠다. 이상한 데 체크했어. 아, 씨. 아, 아, 망했다. 다시, 다시 체크해야죠. 이상한 데 체크해버렸어. 다시. 21번, 28번, 37번, 39번, 41번, 44번, 45번, 48번, 49번, 50번. 48번 있고 45번 있고 그 다음에 45번 했고 37번 했고 44번 있고 45번 있고 48번 있고 50번 있고 비슷하네요. 네. 네, 본격적으로 수업 나가보도록 합시다. 네, 본격적으로 수업 나가보도록 하죠. 네. 자, 21번은요, 그, 사회값 정리죠. 사회값 정리. 자, 연속함수라는 겁니다. 자, 연속함수는 조건이 있어야지 사회값 정리예요. 네, 연속함수의 이미지는, 여러분들 연속함수 이미지는 자, 요런 느낌, 머릿속으로 이미지로 떠올리실 때는 요런 이미지, 알겠어요? 요런 이미지로 떠올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국 그리기로 그린 거야. 끊어지지 않는, 그치? 어, 요런 이미지로, 떠올려 주시고요. 자, 이 녀석이 있는데, 잘 봐요. 자, y는 fx를 그릴 건데, 자,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지나죠. 그리고 마이너스 1, 플러스 1을 지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연속함수니까 적어도 반드시 실근 몇 개를 가지겠어요? 여기서 한 개 나오죠. 이해되셨나요? 0 집어넣었을 때는 2니까 마이너스 1도 함수값 양수, 여기도 마이너스 1도 함수값 양수.
여기서 실근 뭐 가질 수도 있죠. 가질 수도 있지만은 가진다는 보장은 없지.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여기 사이값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사이값 정리는 부호가 바뀌어야 돼. 1을 집어넣었을 때는 또 1, 마이너스 1을 지나죠. 그럼 요때는 함수가 여기 사이에서 어떻게 되는가? 또 적어도 근을 한 개 가지겠죠. 함수값의 부호가 바뀌니까. 그리고 이제 2 집어넣었을 때도 함수값의 부호가 바뀌어요. 그렇죠?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2,2가 되니까 여기 연속 함수니까 여기 사이에서 또 근을 또 적어도 하나 가지겠고. 그리고 3일 때는 함수값이 4니까 함수값의 부호가 안 바뀌었죠? 그럼 사이값 정리를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적어도 실근을 하나 가지는 것은 몇 번이다? 몇 개다? 3개는 반드시 가진다. 뭐 3개 이상이라고 하시면 돼요. 실근의 개수는 3개 이상. 뭐 4개가 될 수도 있고요. 100개가 될 수도 있어요. 1000개가 될 수도 있지만 1개, 2개, 빵개는 될 수가 없다. 질문하는 친구 이해되셨나요? 네. 다음 28번입니다. 자, 보시면은 VT 한번 해볼게요. VT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자, 속도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는 T축, 여기는 VT. 자, 속도 그래프예요. 자, 속도인데 잘 보시면 요렇게 그리면 좀 곤란하겠구나. 자, 보시면은 A라는 구간이 있고요. B라는 구간이 있고, 자, C라는 구간이 있어요. 그치? 처음에는, 그러니까 속력을 딱 재봤더니 A 구간에서는 100이었어. 그치? A 구간에서는 100이었어. B에서 딱 속도를 재니까 얼마였어? 120이었어. 그치? 그 다음에 C일 때는 어떻게 되는가? 80이었어. 그죠? 자, 그러면 물론 연속 함수로 그려지겠죠. 물론 얘가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지 모르겠지만 이 VT 그래프는 연속 함수라는 거.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속도가 A에서 B 구간 사이에 여기랑 여기 사이에 110인 점은 적어도 한 곳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한 곳 있다. 130인 곳은 어떻게 되는가? 존재한다는 보장이 없죠.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얘는 어떻게 되는가?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BC 구간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80이니까 여기가 80이니까 적어도 90인 구간이 BC 사이에서 한 곳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한 곳 있다. 그렇죠? BC에서는 110인 곳도 사이값 정리해서 한 곳 있고요. 맨 마지막에 정답이겠죠. AC 구간에서는 어떻게 돼? BC에서 한 곳 나오고 110인 구간이 BC에서 적어도 한 곳이 있겠죠. 그래서 두 곳이라고 하면은 정답입니다. 정답은 5번. 질문하신 친구 되셨나요? 됐죠? 37번입니다. 자,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요 녀석이 이제 서로 다른 두 실근의 가짐을 보이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요 녀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fx를 뭐라고 둡시다. fx를 이제 요 2차 함수예요. 자, 요렇게 생긴 2차 함수인데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겠죠? 그렇지? 최고차 개수는 3입니다. 요런 2차 함수가 있는데 물론 이거 전개하는 거는 당연히 아니겠죠. 자, 어차피 자, 실근을 가진다라는 건 뭐를 이용하면 된다? 사이값 정리를 이용하면 된다. 그래서 사이값 정리를 이용해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제일 대표적으로 넣을 수 있는 것이 이제 FA랑 FB랑 FC. 요걸 이제 각각 집어넣게 되면요. 자, A를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자, A를 오질나게 집어넣게
되시면 얘랑 얘는 날라가시고 인수 0 나가시니까 요 녀석만 살아남겠죠. 그래서 A 값을 집어넣으면 A-B, A-C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왔나요? 질문하신 친구? 여기까지 따라왔죠? 빠른가요? 괜찮나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잘 봐. B하고 C를 비교하면 얘가 작고 얘가 크지. A하고 C를 비교하면 얘가 작고 얘가 크니까 둘 다 부호가 어떻게 돼? 음수가 됩니다. 그럼 음수 곱하기 음수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함수값이 양수입니다. 양수. 그죠? 자, 이번에는 B를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자, B를 집어넣어 볼게요. 자, B를 집어넣어 봅시다. B를 집어넣어 봅시다요. 그럼 어떻게 돼? 얘랑 얘는 어떻게 돼? 0을 인수로 가지니까 날라가겠고 얘만 살아남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B-C, B-A 됐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B랑 C를 비교해 보는 거야. 자, B, C를 비교하시면은 C가 커요. B가 작습니다. B랑 A를 비교하시면요. B가 크고요. A가 작아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라서 곱하시게 되면 음수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C를 집어넣게 되면 앞에 탕 빼고 뒤에 탕은 사라져요. X-C를 인수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대소관계를 비교하면 어찌됐든 C가 제일 크지. 그러니까 둘 다 양수가 됩니다. 그렇죠? 둘 다 양수가 되어서 계산하시면 양수죠. 자, 그러면 요 2차 함수 말이야. 자, 어떤 2차 함수냐? 자, 이렇게 된 2차 함수인데 왜 이렇게 된 2차 함수냐? A를 집어넣었을 때 A, B, C 순이죠. X좌표 A를 집어넣었더니 양수라는 얘기는 X축 위에 있는 좌표고요. 자, B 집어넣었을 때 음수라는 얘기는 X축 아래에 있는 좌표. C를 집어넣었을 때 양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X축 위에 있는 좌표겠죠. 그렇기 때문에 함수값이 부호가 바뀌는 여기에서 실근 하나, 함수값이 부호가 바뀌는 여기서 실근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된다? 이 녀석은 실근을 2개 가진다라고 볼 수 있죠. 요거 하다 보니까 사이값 정리가 사실은 수학 상에도 나옵니다. 고등학교 1학년에도 나와요. 말 나온 김에 요거 조금만 해볼까요? 물론 특례 수학에서 중요하게 다루진 않지만 또 나올 수도 있지 않니? 혹시 근해 분리라는 거 들어봤어요? 근해 분리? 2차 방정식의 근해 분리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거 잠깐만 설명할게요. 수학상 내용이니까 2차 방정식의 근해 분리. 요거 잠깐만 설명할게요. 자, 근해 분리 하기 전에 요거부터 하면 좀 너무 머리가 아프죠. 자, 요거부터 한번 해볼까요? 2차 방정식이 2차 방정식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자, 요런 2차 방정식이 있어요. 자, 요 2차 방정식이 두 양근을 가진대요. 자, 그러면 써야 될 조건은 몇 가지 있을까요? 세 개죠. 두 군의 합은 양수고, 두 군의 곱은 양수고, 양수 음수는 허수에서 따질 수 없죠. 실근이기 때문에 판별시티는 0 이상입니다. 자, 0보다 크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두 양근이라고 했어요. 서로 다르리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판별시티는 0 이상. 중근일 수도 있죠. 그렇죠? 요거 세 개를 연립부등식으로 푸셔야 됩니다. 수초랑 지금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죠? 이따가 상관이 있어요. 자, 이 친구가 두 음근을 가져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푸나요?
두근의 합은 음수, 두근의 곱은 양수, 판별식 D는 0보다 크다. 자, 마지막으로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일 때 얘는 근과 계수의 관계, 요만 풀 수, 두 근의 곱만 음수, 판별식 D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얘만 따져주면 돼요. 얘는 왜 한 가지만 따져주느냐? 얘는 왜 한 가지로만 따져주느냐? 자, 봐. 두 근의 곱이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A분의 C로 나오지. 요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 요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이거 해석하는 거 아시는 분? 요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필기합시다. 자, 이 세 개는 같은 얘기입니다. A랑 B랑 부호가 같다. 요렇게 해석이 돼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꼭지점 아니고요. Y절편이 Y축 밀집해서 사이값 정리 쓸 수 있다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지금 빈말 주신 분. 사이값 정리랑 묘하게 관련이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자, 보시면은 요 놈은 어떻게 해석이 돼야 돼? A, C가 부호가 다르다죠. 그러니까 A, C는 음수가 되죠. 우리가 이제 판별식 D라는 것은 어떻게 돼?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자, 요 조건에 의해서 얘는 음수가 되고 B제곱은 0 이상이 되니까 0 이상인 녀석에서 음수를 뺐지. 그러니까 얘는 판별식 D는 무조건 양수가 돼. 그래서 판별식 D를 굳이 적용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왜냐? 당연히 만족하는 녀석이니까.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어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배우면 알겠지만 2차 방정식이 굉장히 독특한 녀석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녀석이라는 걸 알게 돼요. 자, 2차 방정식 근해 분리는 가령 예를 들어 이런 얘기입니다. 2차 방정식 근해 분리. 자, 문제를 좀 가지고 올게요. 문제를 좀 가지고 오면 수학 상이 좀 필요해서요. 수학 상에서 잠시만요. 좀 뒤로 가야 되나? 부동식 파트에 있을 거예요. 여기 있네요.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녀석이 이 녀석입니다. 근해 위치라고 하기도 하고요. 근해 분리라고 하기도 해요.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이게 고1 애들한테 설명을 하면 진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수투를 배우기 전에 이걸 배우니까 애들에게 참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개념을. 근데 우리는 진짜 수투를 배웠잖아? 그지? 그러니까 충분히 설명이 가능해요. 자, 한번 보자. 자, 요런 조건이 있어요. 1번. 자,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두근이 마이너스 1보다 크대. K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자, 위에 있는 요 근각계수의 관계와 판별식만으로는 요 2차 방정식을 두근이 1보다 크게 세팅할 수 있다 없다? 세팅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세팅할 수가 없어요.
뭐 두근의 합까지는 어떻게 될 것 같지만 두근의 곱은 더더가 안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원래 2차 방정식은 풀이가 몇 개 있냐면 2차 방정식 풀이 몇 개 존재한다? 2차 방정식 풀이는 원래 4개가 존재해요. 첫 번째 인수분해, 두 번째 근의 공식, 세 번째 판별식, 네 번째 근과 계수의 관계입니다. 줄여서 근계. 근데 이 4개를 다 못 써요. 이 문제에서는.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것이 아니라 뭐를 이용해서 푼다? 2차 함수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죠. 이게 이제 고1 애들한테는 굉장히 역겨운 거야. 왜냐? 방정식인데 왜 그래프를 그려서 푸냐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조금 수트를 배웠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어. 왜? 여러분들 3차 방정식, 3차 함수 배우고 나서 3차 방정식에 실계수 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래프 그려서 따졌거든요. 그지 않니? 삼각 방정식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in x가 2분의 1 되는 삼각 방정식 또한 어떻게 돼요? 그래프로 풀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서는 이 방정식을 그래프로 푸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형태인 거야. 근데 지금 이제 고1 단계에서는 말이야. 이 방정식을 부동식 그래프로 이용해서 푸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 그래서 자, 요렇게 봅시다. 내가 그 얘기를 계속 진짜 누차 강조했죠. 연립 x에 대한 방정식 두근은 교점의 무슨 좌표? x좌표. 자, 그래서 요 녀석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어떤 두 그래프가 연립되었다고 보는 거냐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 마이너스 3이라는 그래프와 y는 0, 우리가 소위 x축이라고 하는 요 두 그래프가 연립되어 있다고 보는 거고요. 요 친구의 교점의 x좌표가 어떻게 되는 거야? x좌표가 뭐보다 크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되도록 그래프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프를 정교하게 그려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정교하게 그리는 방법을 따지는 순서가 한판축이에요. 자, 뭐라고요? 한판축이에요. 이제 고1 애들한테는 외워라고 하거든요. 한판축. 그럼 한판축이 뭐냐? 사람 이름인가요? 아니고요. 함수값, 판별식, 축의 위치. 요거 3개를 따져서 그래프를 한번 정교하게 그려서 교점의 x좌표가 1보다 크게 한번 그려보자는 거야. 제일 먼저 따져야 될 것은 뭐냐면 함수값이에요. 자, 함수값.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잘 봐. 마이너스 1보다 교점의 x좌표가 이렇게 돼야 되지. 이해돼? 이런 식으로 돼야 되죠.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1번. 함수값부터 따진다면 f-1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f-1이 함수값이.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좌표가 x축 위에 있으니까 양수가 돼야 되겠네요. 됐죠? 자, 두 번째. 자, 이것만 성립하면 돼요? 아, 왜? 그럼 선생님 음수되면 안 돼요? 이런 질문 하겠지. 음수됐어. 그럼 요점 지나야 되잖아. 그럼 이렇게 되면 교점 x좌표 둘 다 마이너스 1보다 더 클 수 있어요?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음수되면서 두근이 양수가 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녀석 무조건 만족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이것만 만족하면 되냐? 재수가 없어서 뭐 할 수도 있어요. 떠 있을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아직 정교하지 않다. 판별식도 따지자.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서로 다른 두근이라는 말이 없고 그냥 두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0 이상이라는 표시를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되셨나요? 0 이상.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자, 그러면 판별식 D가 0보다 크고
함수값이 0보다 크면 무조건 교점 x좌표 마이너스 1보다 크냐? 아니지.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돼버리면. 그죠? 1번, 2번 둘 다 만족하는데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보다 안 커지죠. 아하,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대칭 축의 위치가 어떻게 돼야 되겠다. 이 대칭 축의 위치가 마이너스 1보다 크면 되겠지. 근데 다행인 것은 이 대칭 축은 어떻게 돼? x는 1이거든? 이미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오른쪽에 있어. 그치? 그럼 이 친구는 축은 마이너스 1 왼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요는 따질 필요가 없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한 판 축 할 때 축이 제일 마지막에 오는 이유는 축은 따지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야. 축이 주어진 경우겠죠. 그렇지? 그럴 때는 한 판만 써도 된다. 그래서 이제 요거 두 개를 연립하시면 돼요. 그래서 빠른가요? 따라오고 있나요? 이거 고1 애들한테 처음 설명하면 이때 수학을 포기하는 친구들이 엄청 많아요. 이거 어려운 내용입니다. 고1 학생들한테는 이게 첫 번째 장벽이에요. 이제 고등수학을 넘어오는 첫 번째 뭐라고 해야 되냐면 약간 수문장 같은 녀석이거든. 얘가 고1 수학에서 이때 이제 수학을 나는 수학 이과는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자, 그럼 이렇게 되시면은 지금 다 아는 내용이라서 좀 조용한 거죠, 세진형이. 어려우면 얘기하세요. 이 녀석은 양수가 돼야 되면서 동시에 함수값이죠. 그 다음에 판별식 t 짝수 공식 쓸게요. 1 마이너스 a분의 c 그치? ac 이렇게 곱해 주시고요. b제곱 마이너스 ac 짝수 공식으로 써줍니다. 이 녀석도 0 이상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연립하시면 k는 0보다 커야 되겠죠? 마이너스 k 플러스 4는 0보다 커야 되니까 연립하시면 k의 범위는 어떻게 돼야 된다? 4 이하 0 초가 이렇게 되겠죠. 이 고1 수학에서 한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어려운 내용이에요. 따라오셨나요? 빨라요? 빨라요? 할만해요? 할만해요? 리액션이 지금 거의 없는데 한 명 빼고 거의 없어요. 자, 이거 1번 문제였고요. 자, 2번 문제. 좋아요. 할만해요? 자, 2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2번 문제는 자, 마찬가지로 이 녀석도 잘 봐. 이 녀석을 어떻게 해석할 거다. 2차 방정식으로는 절대로 위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프로 보자는 거야. 요 2차 함수하고 y는 0. 얘가 연립됐다고 보는 거야. 우리가 이제 소위 x축이라고 하는 요 두 그래프가 연립했었을 때 이 친구의 교점의 x좌표가 어떻게 되게? 사이에 뭐가 있도록? 1이 있다. 따져주는 순서는 뭐다? 마찬가지로 한 판 축이에요. 자, 1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 1이 여기 있어야 되지. 두 근 사이에. 당연히 얘는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하고요. 그럼 얘는 1 집어넣었을 때 뭐 돼야 돼? 양수 돼야 돼? 음수 돼야 돼? 음수 돼야 되지. 음수 돼야 되지. 음수 돼야 되지. 음수 돼야 되지. 그럼 everybody say 뭐라고? 자, 음수 돼야 되지. 뭐라고? 땡큐. 뭐라고요? 땡큐. 자, 뭐라고요? 땡큐. 왜? 왜? 왜 땡큐야? 잘 봐. 너네 1 집어넣으면서 음수 되는데 x축하고 안 만나게 그릴 수 있니?
자, 다시 1 집어 넣어야 되는데 음수 돼야 돼. x축하고 안 만나게 그려도 그릴 수 있니? 만약에 그릴 수 있으면요. 카톡으로 멘트 보내주세요. 노벨상 한번 쓰자. 여기에 양자역학의 블랙홀이 일어나 가지고 그치, 양자역학을 써야 돼요. 안 만나려면. 아무 물질이 있거나. 그지? 일단 수학적으로는 절대로 2차 함수라고 있기 때문에 불연속 할 수도 없어요. 양자역학을 써야 돼요. 노벨상감이야. 안 만난다. 자기는 안 만날 수 있대. 이거는 거의 노벨상감입니다. 나랑 같이 논문 써가지고 노벨상 받아야 돼. 자, 그러니까 잘 봐. 선생님이 따져주는 순서가 파남축이 아니고 한판축인 이유. 알겠어요? 함수값이 음수가 될 때는 판별식과 축을 또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파남축이 아니라 한판축인 거죠. 판별식도 이 연요석의 경우에는 사용할 필요가 없고 축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지. 따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상 뭐랑 똑같아요? 이게 사실상 사이값 정리인 거야. 왜? 요때 음수지. x가 무한대로 가면 양수지. 그래, 이 사이에서 뭐가 반드시 하나 생겨? 실근이 생기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돼? 얘 또 무한대 되지. 그치? 양수지. 얘 음수지. 요 사이에서도 뭐가 생기는 거야? 실근이 하나 생기지. 그래서 이게 사이값 정리 개념이 들어가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은연중에 고등학교 1학년서부터 자, 이게 고2 때 이런 거 할 거야. 너네 이런 거 할 거거든. 미리 이런 거 좀 연습해야 돼라고 하면서 고1 때부터 약간 복선을 깔아놔요. 그러니까 이게 고2 수학을 다시, 그러니까 고2, 고3 수학을 공부하다가 다시 고1 거를 보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고1 때, 중3 때 얼마나 많은 이 교과서나 이제 시중 교재라든가 복선이 엄청 많이 깔려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다시 고1 거를 공부하시게 되면 느끼게 돼요. 이게 사실 사이값 정리였다는 거지. 이 고등학교 1학년 새끼들 그냥 이게 처음 외운다고, 이거 그냥. 이게 사이값 정리의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외워서 본단 말이야. 근데 이게 이제 수트를 보고 나서 다시 보니까 아, 이게 사실 사이값 정리였구나. 정리되셨나요? 정리되셨나요? 그래서 요거 조금 얘기하고 싶어서 빅설기였다. 그치? 빠른가요? 빠른가요? 괜찮나요? 괜찮나요? 그네블링은 수투에서 미적분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스킬이라서 어 미분적분 할 때 또 나중에 또 엄청 많이 사용할 스킬이니까 꼭 알아둡시다. 수원에서도 자주 사용해요. 수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수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그러니까 수원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어떤 식으로 나오겠어? 수원으로 따지면 요런 식으로 출제되니까. 예를 들면 선생님 이게 고1 거니까 나는 고1 거 안 할 건데 시험 안 볼 건데 이거 굳이 알아야 되나요? 자, 이렇게 출제될 수도 있죠. sin x 제곱 플러스, 자, 이렇게 출제가 된 거야. 예를 들어 sin x 제곱 마이너스 2kx 2k sin x 플러스 3k는 0이 실근을 가진다. k의 범위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 거야. 이제 수원에서는. 그럼 이거 치환해야 되잖아. sin x를. 근데 이 사인이 어떻게 돼? 치역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거 치환하면 2차 방정식으로 나오는데 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여야 되지. 그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근해 분리를 써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해. Teacher? 쌤? 이런 질문 하겠지. 쌤? 근해 분리는 언제 쓰죠? 이런 질문 하겠지. 언제 써요?
언제 쓴다? 2차 방정식에 근의 범위가 주어질 때. 이게 무슨 말이야? 잘 봐. 2차 방정식 문제지. 근에 뭐가 주어져 있어? 범위가 주어진 거야. 2차 방정식 있지. 두 근에 범위가 주어진 거야. 사실은 요 위에 있는 것도 사실 뭘로 풀 수 있다. 근의 분리로 풀 수 있어요. 이거 나중에 한번 이것도 2차 방정식 근의 범위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근의 분리를 풀 수 있어요. 위에 것도 마찬가지로. 얘도 봐봐. 2차 방정식이지. 근에 뭐가 주어져 있어요? 범위가 주어져 있지.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을 그냥 구하세요라고 하면 근의 분리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지는데 그 실근의 범위가 주어져 있을 때는 우리는 뭐를 써야 된다? 근의 분리를 써야 되고 한판축 순으로 따져준다라는 거 꼭 알아둡시다. 됐죠? 잠깐 깨알 개념 강의. 자, 39번입니다. 자, 39번은요. 다음과 같은 함수가 연속일 때. 자, 우리가 이제 요 함수가 극한이 의심될 때가 언제예요? 연속이 의심될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연속이 의심이 되죠. x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무조건 연속이에요. y 얘 연속 함수지. 이거 혹시 그래프 그리시면 아시는 분? 이거 이렇게 그려진다 보여? 이거 이렇게 그려진지 안 보이시는 분 손. 요거. 이거 이렇게 그려지는 거 안 보이시는 분 손 한 명. 긴 말 보내주세요. 한 명밖에 없어? 진짜야? 정말이야? 그 선생님 수학 특강에 절대값 함수 그래프 그리는 법 요거 있어요. 절대값 함수 그래프 그리는 법. y는 f 절대값 x는 요 그래프 어떻게 일단 필기는 합니다. 나중에 인강으로 보세요. 왜 이렇게 그려지는지는 설명해 놨어요. 간단하게만 설명할게. 요 친구는 y는 fx를 0 이상 부분만 그린 뒤에 y축 대칭해서 그리면 됩니다. 이건 조금 외워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잘 봐. 지금 요 그래프가 잘 보면 요 그래프나 얘랑 똑같지? 절대값 x의 제곱이나 x의 제곱이나 같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 거야? fx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일 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f 절대값 x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느냐? 잘 봐. 얘는 그래프가 일단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그죠? 1 집어넣으면 양수긴 하네. 요렇게 그려지겠네. 그죠? 요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아이고. 요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x가 0보다 클 때는 그대로 그려져. 그치?
이거 이해 안 된다 하시는 분 없죠? 여기까지는. 근데 잘 봐. x가 음수일 땐 안 넣어. 음수 넣어도 양수로 나와. 근데 잘 봐. 예를 들어 요 녀석이 예시말 드는 거야. 예를 들어 5, 5,7을 지난다고 봅시다. 예를 들어 5,7을 지난다. 아, 실제로 4,11 지나죠. 4,11을 지난다고 봅시다. 그럼 얘는 4,11을 지나지만 절대값 하신 녀석은 마이너스 4, 집어넣어도 11이지. 이해돼? 그러니까 요 함수에서는 플러스 4를 집어넣거나 마이너스 4를 집어넣는 함수값이 똑같아요. 즉 무슨 말이냐면 얘는 플러스 x를 대입하나 마이너스 x를 대입하나 그 함수값이 항상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요 반대쪽의 그래프는 일사분면에 대칭돼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요거 이해가 안 되신다는 분은 최대한 이해해 보려고 하시고요. 너무나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절대값 함수는 여러분들 특례 수학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냥 외우셔야 돼요. 만약 이해 안 된다고 하면 그냥 외우세요. 일단 이해 안 된다는 친구는 대충은 이해됐나요? 대충은 이해됐어요? 대충은 이해됐어? 근데 이제 얘는 어떻게 되는가? 뭐보다 클 때,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마이너스 1일 때니까 실제로 이거 좌표 마이너스 1, 뭐지나요? 마이너스 1, 2 지나지. 그렇죠? fx 그래프를 굳이 그릴 필요는 없지만 한번 해본 거야. 그리고 이 녀석은 나머지 이제 0보다 작을 때 상수함수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1보다 작을 때. 이런 식으로 상수함수로. 그게 연속 함수가 아니에요. 근데 잘 봐. x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는 잘 봐. 마이너스 1보다 커도 연속 함수지. 얘도 연속 함수지. x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는 결국에는 연속 함수 나누기 연속 함수 아니에요? 심지어 이 연속 함수가 뭐가 더 되지 않아? 0도 되지 않아. 내가 전에 얘기했죠. 연속 함수 나누기 연속 함수가 이 나누어지는 함수가 0이 될 수 없을 때는 우리는 항상 뭐가 된다? 연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연속 나누기 연속이지. 그러면 연속이 음시될 때는 마이너스 1일 때밖에 없는 거야. 자, 그 마이너스 1일 때만 따져주시면 어차피 이 녀석은 마이너스 1일 때 우극한과 함수값은 같으면서 그때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기 때문에 fx는 위의 식으로 극한을 따져주시면 돼요. 위의 식이 된다는 얘기니까 지금 이거 구해야 되구나. 요거 구해야 되구나. 같겠고 따져주시면 요렇게 되겠고 마이너스 1로 우극한하면 1 마이너스 2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a 요렇게 되죠. 그래서 얘는 어디에 수렴한다? 2분의 a 마이너스 3에 수렴하게 된다. 그죠? 극한값이 일단 좌극 마이너스 1일 때 극한 우극한은 구했어요. 이제 좌극한요. 좌극한은 따라오고 있나요? 따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요때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니까 fx가 밑에 식이 되죠. 상수함수 3x 대입해서 꼴파 가시면 수렴하죠. 이렇게 되니까 연속하려면 이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야겠고요.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6 플러스 2a가 a 마이너스 3 돼야 되니까 a는 3이 되겠다. 정답은 3번. 질문하신 친구 이해되셨나요? 물론 이 그래프를 그릴 필요는 없어요. 이 문제에서. 그냥 좌극한 우극한 같다라고 그냥 풀면 되지만 이 그래프 또 못 그리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됐죠? 절대값 그래프 잘 자신이 없으면은 그 절대값 그래프 그릴 그 특강이 있어요. 쌤 우튜브 특강이 있으니까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꼭 보셔야 될 동영상 중에 하나예요. 자, fx가 있고요. 요 녀석이 연속일 때 b-a의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지. 자, 요 녀석 잘 봐. 제일 빠르게 푸는 방법. 잘 봐. 이걸 1초 만에 푸는 방법이 있어요. 얘가 요 녀석이 당연히 발산이죠. x가 1로 갈 때. 얘는 저기 오른쪽에 있는 거 보시면 3차 함수기 때문에 이 녀석은 수렴이에요. 1초까지는 안 되겠구나. 자, 그럼 내가 발산 곱하기 수렴이 됐을 때 x가 1로 가.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돼? 연속해야 되지. 그러니까 발산하는 불연속이고 정확하게는 발산하는 불연속이고 얘는 연속함수고 곱했어. x가 1일 때. 그러면 이거 연속은 어떻게 되는 거야? 반드시 0에 수렴하는 연속이어야 된다고 했지. 기억나? 여기까지는 기억나요? 안 나요? 리액션이 없어? 자, 그러니까 이 녀석은 G1은 0이어야 돼요. 즉 GX는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좀 잘 봐. 이게 조금 쌤, 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친구도 잘 봐. 그럼 이렇게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할게. 예시를 들어서. 자, fx가 자 이렇게 되는 그래프야. 자, 불리형 함수야. 더 쉽게 한번 해볼게. 자, 더 쉽게 한번 해볼게. 이 친구가 자 이렇게 되어 있어. gx가 x 플러스 k야. 됐니? x 플러스 k야. 이 곱한 게 연속이래. 그러니까 fx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0일 때 불연속이 된다고. 그럼 gx는 이거 k 값이 뭐가 돼야 돼? 얘가 불연속이잖아. 얘가 연속이잖아. 곱한 게 x가 0일 때 연속이래. 그럼 반드시 이거 뭐 돼야 돼? k는 0이 돼야 되지. k가 0이 돼야 이 녀석이 수렴해요. 일단 k가 0이 돼야 된다는 것까지는 동의합니까? 동의해요? 난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됐을 때가 연속이지. 한 명만 동의해요? 잠깐만. 동의하기 힘들어요? 동의해요? 부감. 죄송해요. 동의해요? 자, 그런데 잘 봐. 여기 x분의 1이 있다고 봅시다. 자, 그러면 이게 x를 곱한다고 해서 수렴하나요? 수렴해야 하네. 실제로 곱한 식이 어떻게 돼요? 여기다 등호 붙여줄게. 곱식을 불리형함수로 보면 곱하면 1이지. x가 1보다 클 때. x 되지. 그럼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지. 연속해야 안 해요? 안 하지. 그럼 얘가 연속하려면 적어도 이 x라는 인수를 몇 개 가지고 있어야 돼?
두 개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냐? 잘 봐. 잘 봐. 왜냐면 이번에는 왜 x 인수 두 개 가져야 돼? 잘 봐. 여기 분모가 x라는 인수가 이미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0으로 가려고 하는 힘이 얘가 무한대로 가려고 하는 힘보다 더 하나 정도 세야 된다고. 곱해였을 때 상쇄되어도 힘이 남아 넘쳐야 돼. 이해됐어? 그러면 이 문제를 다시 봐봐. 얘가 여기 보여? x 마이너스 1. 얘가 이거 인수 하나 가져가지고 얘가 연속하겠냐? 안 하지. 그러니까 얘는 뭘 인수로 가져야 돼? 얘 때문에 하나 더 인수로 가져야 된다. 잠깐만 이해가 안 돼요? 잘 봐. 아까 방금 봤잖아. 그래 하나만 가진다고 볼게. 하나만 가져야 된다는 친구들은 이걸 이해를 못한 거야. 그럼 이렇게 풀지 말고 그냥 식으로 푸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만약 이해가 안 된다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식으로 푸셔야 돼요. 이해 한 번만 시켜달라고? 다시 천천히. 괜찮아 괜찮아. 아까 전에 이거 요거 곱하면 어떻게 돼요? 연속 맞지? 이건 인정하지? 근데 얘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x라는 인수가 얘랑 상쇄돼 버려 가지고 불연속이 돼 버린다고. 잘 봐. 얘 이거 인수 하나만 가지고서는 얘랑 곱해져서 날아가 버린다고. 그런데 얘는 0으로 갈 거 아니야, 극한이. 그럼 얘도 0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상쇄돼 버려가 0이 아닌 것으로 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제곱을 가져야지 얘가 하나 여기서 약분되더라도 얘도 극한값이 0으로 간다고. 얘도 극한값이 0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게 제곱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 곱한 게 연속이지. 여기 x분의 마이너스 1이면. 그러니까 요렇게 붙이면 되죠. 그러면 됐지? 됐음? 됐음? 자, 이런 무리 없죠? 위에 문제요? 뭐가요? 위에 문제에서 뭐? 아니 x가 1로 가잖아. 우리가 의심점이 x가 1일 때가 의심이잖아. 여기서는. 연속이 의심이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x-1을 인수로 가져야 된다는. 두 번째 함수는 당연히 그러니까 잘 봐. 잘 봐. 잘 봐요. 자, 이렇게 보자. 자, 이렇게 보자. 자, 다시. 자, 이런 꼴이 돼야 되지 않겠니? 식으로 풀면? 하나만 인수로 가진다고 치자. 그래. 하나만 인수로 가진다고 쳐. 그럼 잘 봐. 절대 두 개 가지면 안 돼. 하나만 인수로 가진다고 봐봐. 그러면 잘 봐. 이 곱한 식은 여기도 곱해지고 여기도 곱해지지 않겠니? 여기까지 인정이지? 그럼 얘 극한 따지면 어디로 가? 얘 0으로 가지. 근데 얘는 약분 됐는데도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되지.
그러니까 얘가 0으로 가려면 여기에서도 x-1을 인수로 가져야 된다고, 추가로. 좌극한 우극한을 같아져야 되니까. 이해됐어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거 그냥 이렇게 설명하고 그냥 이거 이해 못하고 식으로 푸는 거 한번 해볼게요. 이해 못해 상관없어. 이거 식으로 푸는 거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잘 봐. 자, 요 친구는 그냥 이거 인수로 가진다고 직관적으로 보시면 어떻게 되는가? 요 친구 인수로 가지고 어떻게 돼? 추가로 1차식 인수로 가져야 되지. 그리고 잘 봐. 요거 전개했었을 때 어떻게 돼? 몇 차식이? 2차식이 어떻게 돼야 돼? 2차식 개수가 어떻게 돼? 0 나와야 되지. 그럼 2차식 개수가 0이 나오려면 k 값이 어떻게 되는 거야? 2면 되는 거야. 이거 전개하면요. A, B 다 나와요. 끝. 이게 빨리 푸는 방법이야. 이게 빨리 푸는 방법. 자, 정석적으로 한번 해볼게. 정석적인 방법. 정석적인 방법은 그냥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그러면 gx를 정석적인 방법은 x-1을 가지고 얘 px 플러스 q 이렇게 한다. 세팅을. 그런 다음에 정석적인 방법은 fx, gx. 그럼 위의 식은 이렇게 되고요. 밑의 식은 이렇게 되겠죠. 좌악한 우극한이 같아야 되죠. 그럼 좌악한 우극한이 같아야 되니까 위의 식에다가 1 집어넣은 함수값이 우극 좌극한, 밑의 식에다가 1 집어넣은 함수값이 우극한. 그쵸? 그러면 쓱 하시면 어떻게 돼? q는 마이너스 p 마이너스 2.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이게 정석적인 방법이야. 마이너스 p 마이너스 2. 이 녀석은 이렇게 묶어준 다음에 x자 인수분해가 돼요. x자 인수분해 하시면 여기서도 보이죠? 자, 뭐를 인수로 가죠? x-1의 제곱을 인수로 가지는 거 보이죠? 그렇죠? 이렇게 되고요. 요거 이제 전개해가지고 개수 비교법 해주시면 P, A, B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해서 생략할게요. 이게 정석적인 방법인데 얘가 이렇게 풀면 너무 길다고 풀이가. 그냥 여기서 바로 x-1을 L의 제곱을 인수로 가진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 만약에 여기 분모가 얘가 없었으면 어떻게 된다? 얘만 인수로 가지면 돼. 그렇지만 얘가 이제 인수가 있으니까 얘가 하나 추가로 인수로 가져서 어떻게 되는가? 얘 상쇄시켜도 함수값이 0이 되면서 연속이 되게끔 돼야 된다. 이게 좀 직관적으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 잠깐 10분 쉬었다가 조금 길어졌네요. 19분에 다시 시작할게요.
자, 착석합니다. 조금 어렵나요? 어려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수투는 정답률이 나쁘지 않아서 조금 어렵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진 보내준 거 보니까 착석했네요. 동아야 왔어? 왔어. 수투는 지금 사진 잠깐만 숙제 보낸 거 조금만 확인할게요. 수투는 그래도 지금 아마 지금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지금 한국에 귀국한 지 지금 얼마 보통 2학기 때 지금 다 한 명 제외하고 다 2학기 때 귀국을 했기 때문에 수투는 거의 다 이제 내신으로 시험을 한 번씩 봤던 과목이라서요. 그나마 조금 잘하는 부분이라 선생님이 조금 더 약간은 더 살짝금 더 어렵게 지금 설명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요 정도는 이제 약간 심화 수업이죠. 심화 수업. 자, 이것도 얘도 같은 맥락인 거야. 좀 이거는 조금 그러니까 요 49번부터 먼저 해보자. 49번. 같은 맥락이에요. 자, 봐. 얘가 자, 봐. 곱함수지. x가 1이 아닐 때는 얘는 연속함수입니다. 2차 함수로서의 연속함수고 1차 함수로서의 연속함수니까 연속함수 곱하기 연속함수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어? 연속함수 성질에 의해서 연속함수죠. 인정? 그치. 감 잡았구나. 근데 x가 1일 때는 봐봐. fx가 그래프를 그리면 얘가 어떻게 그려지느냐? 요렇게 갔다가 여기 비어있지. 1,0에서 비어있고 약간 여기 위에서 1,1을 살짝 지난다고. 됐니? 그러니까 요때 불연속이지. 그럼 여기서 이제 의심점이 생기지. 이게 이때가 연속이어야 되는데, 그치? 얘는 연속 함수예요. 근데 이게 실수 전범위에서 연속, 그치? 연속해야 되는 거지.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얘가 반드시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G1은 0이어야 되고, 그치? 극한값이 0이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돼? gx는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k는 -2다. 이게 바로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이게 개념적으로 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개념적으로 바로 돼야 돼. 자, 에브리바디 다 인정합니까? 나는 어렵다, 이게. 이해 안 된다. 빠르다. 없죠? 동의했죠? 이거 갑시다. 얘는 조금 더 어려워요. 자, 얘를 이렇게 보는 거야. 얘를 어떻게 보냐면, 자, 이렇게 보는 거지. 요렇게 보는 거야. 요렇게 보는 거야. 뭐가? 저요. 저요 한 명 나왔어. 어디가 이해가 안 돼?
어디가 이해가 안 돼요? 일단 요 성질은 내가 외워달라고 했어. x가 a일 때 연속함수 곱하기 불연속함수가 이거 부정형이라고 했어. 연속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근데 만일 x가 a일 때 연속함수 곱하기 불연속함수가 연속이라면 이 연속함수는 0으로 수렴해야 되고, 그리고 이 친구는 x-a를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는 공식이고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식으로 풀게요. 식으로 풀면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됐나요? 자, 이거 한번 가볼게. 얘를 어떻게 보자는 얘기야? 얘를 이렇게 보자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요 함수를 한번 볼게. fx분의 1. 요 함수는 자, 이렇게 되지.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됐지? 됐죠? 두 개 곱했잖아. 그럼 두 개 곱했을 때, 자, x가 2가 아니면 둘 다 연속함수야. 얘도 연속함수고 얘도 연속함수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 곱한 식이 연속이 됩니다. 그럼 어디가 이제 불연속이 의심이 돼요? 연속이 의심이 되냐면 x가 2일 때 의심이 되죠. x가 2일 때 gx는 2차 함수기 때문에 연속이에요. 근데 x가 2일 때 요 x분의 1은 불연속입니다. 근데 얘가 연속하죠. 그러면 이 gx는 뭐를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돼?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지. 그치? 그런데 문제는 여기 분모가 또 뭐가 있어? x분의 1이 있지. 그지? x-2가 있기 때문에 약분이 돼버려서 연속이 하나만 인수 가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얘 뭐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돼? 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gx를 곱했을 때 둘 다 극한값이 0이 되면서 연속을 하게 된다. 인정? 빨라요? 괜찮나요? 얘가 0으로 가야 되는데 인정? 그러니까 최고차 계수 1이라고 했잖아. 그럼 gx 바로 나왔죠. 5 집어넣으면 정답 3번. 이제 완전히 이해됐어요? 완전히 이해됐어요? 이제 알겠어요? 이제 알겠어요? 왜 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되는지?
돼서요? 돼서요? 자, 요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 했어? 45번. 해석이 이렇게 돼야 돼. F1과 F2는 뭐가 다르다? 부호가 다르다. 즉, 얘가 뿔마되거나 또는 맞뿔돼야 되지. 그렇다면 어떻게 돼? 1 집어넣었, 이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되겠어? 1 집어넣었을 때랑 2 집어넣었을 때가 부호가 반대가 되는 연속 함수라면 그래프 개형은 요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거 인정? 요거 인정? 그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요런 식으로 따져주면 fx는 1하고 구간 1하고 2 사이에서 1,2 아니야? 구간이야? 바꿔서 얘기하면 이거 집합이죠? x가 1하고 2 사이에서 뭐를 가진다? 실근을 적어도 하나 가진다. 얘랑 얘는 부호가 같기 때문에 반드시 존재한다고 할 수는 없죠. 그렇겠죠? 여기까지 됐니?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잘 봐. f 2x-는요. 요 실근을 알파라고 둡시다. 요 실근 알파. f 알파는 0이고요. 이 알파는 1하고 2 사이의 값이죠. 그럼 요 친구의 실근 하나를 알파로 나타낸다면 내가 지난 시간에 했지, 수상할 때. 얘가 통으로 알파가 돼야 되지. 그럼 이때 실근은 뭐다? 얘가 알파가 됐을 때는 2분의 알파 플러스 1이 되겠죠. 아, 이거 이해되나요? 그럼 이 친구의 실근도 f 알파가 0이니까 얘가 통으로 알파가 돼야 되죠. 그러면 이때 실근은 알파 마이너스 1분의 2가 되나요? 여기까지 됐죠? 그럼 이 녀석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알파가 1에서 2까지니까 알파 플러스 1은 2에서 3까지고 이거 2로 나누면 요 실근 하나는 1하고 2분의 3 사이죠. 마찬가지로 알파 마이너스 1의 범위는 0하고 1 사이가 되고요. 2로 나누면 요 실근은 0하고 2분의 1 사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녀석이 알파라는 실근을 가진다면 얘는 2분의 알파 플러스 1이라는 실근도 가지고 2분의 알파 마이너스 1이라는 실근도 가지는데 요 녀석은 답이 두 개예요? 답이 두 개야?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데? 답 두 개 맞아요? 왜 답이 두 개 나오지? 정답 두 개인데요. 1번, 3번입니다. 마이너스 1에서는 모르죠. 아, 잘못 구했나?
잘못 구했어요? 잠깐 잘못 구했어요? 실근을? 잠시만요. 마이너스 1에서는 당연히 모르는 거고요. 마이너스 1하고 해서 답 두 개 맞아? 잠깐만. 아, 마이너스 1을 정의하지 않았구나. 그러네. 그럼 얘가 안 되겠구나. 3번이에요? 3번만 정답이야? 잠깐, 정답이 몇 번이에요? 잠깐만. 답을 아무도, 내 답지 찾아봐야 돼? 3번이 정답? 답 3번이 정답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 통으로 봐야 되겠네. 요때가 안 되는 이유는 너무 어렵게 풀었구나. 그냥 무식하게 넣어보면 되는데. x가 0일 때, 그냥 넣어보면 돼. 이 친구가 정의되어 있지 않죠. 부호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얘가 양수일지 음수일지 모르고요. 이 녀석이 2분의 1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하나씩 다 노가다하면서 집어넣어야 되네. 이 녀석은 어떻게 되고, 음수 되고요. 그치. x가 1 이거 다 노가다 쳐야 되네요. 0하고 1 사이 되니까. f0이 또 정의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 친구도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고요. 1 집어넣었을 때 1하고 3 사이니까 1, 3은 부호 같죠? 요렇게 따지면은 이거 이렇게 풀어야 되겠네. 얘가 얘랑 부호가 다르지. 나머지는 부호가 다 같죠. F2랑. 얘가 마이너스 되면 얘 플러스고 플러스 플러스지. 그럼 요거 두 개 비교하시면은 두 개 부호가 다르니까 요 녀석은 음수 되고요. 2분의 3 집어넣었을 때가 요거 2 되고 요 친구 F 4가 되니까 여기 F2네요. 2하고 4는 또 부호가 같으니까 이게 양수되면서 여기 사이에서 부호 바뀌니까 3번이 정답. 요렇게 해야 되겠네. 요게 정석이네요. 너무 어렵게 풀었다. 여기 풀지 마세요. 잘못 생각했네요. 따로따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다 집어넣어야 되네. 죄송합니다. 됐죠? 네, 다음. 요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뭐 디귿도 주의해야 되고요. 그치? 디귿도 주의해야 되고. 그러니까 니은도 주의하셔야 돼요. 자, 요거 일단 기억부터 보면 마일 뿔이니까 여기 있지. 마일 뿔이. 마일 뿔 집어넣었을 때 근사값이 1 나오니까 1에 수렴한다. 이 기억은 맞아요. 기억은 맞죠? 니은이 잘 보면 얘가 불연속이거든요. 이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이 뭐 할 수 있다? 수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은 발산이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 부정형이거든요. 요거 좀 중요하시고요. 그래서 요렇게 한번 볼게요. fx 어떻게 되는 거야? fx 자, 요 녀석이 우음칸일 때는 얘는 2보다 조금 큰 수죠. 얘는 마이너스 1보다 조금 큰 수죠. 됐나요? 그러면
극한을 이뿔하고 마일뿔 하면은 -1 곱하기 아니지 마이너스 2 곱하기 1 되죠. 우극한은 마이너스 2 곱하기 1에 수렴합니다. 요거 인정? 어렵나요? 괜찮나요? 괜찮나요? 요거 괜찮아? 요렇게 가면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랑 여기 집어넣었을 때 근사값이죠. 마이너스 1이랑 2죠. 그래서 2 곱하기 마이너스 1 되죠. 좌극한 우극한이 둘 다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도 수렴하게 됩니다. 요거 아니네. 마이너스 2네요. 그래서 2번이 수렴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수렴하는데 다른 값에 수렴하네요. 됐죠? 자, 요것도 한번 따져볼게요. 자, 연속이려면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아야 되죠. 그러려면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아야 돼요. 그럼 잘 봐. 자, fx는 자, 요거 우극한부터 한번 해볼게요.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 함수값이 제일 쉽죠. 이게 다 같아야 되겠지? 함수값은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1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1이라서 F1이고요. F1은 1,1 지나니까 1입니다. 자, 마일뿔은 마일뿔은 어떻게 돼? 사실 마이너스 1보다 살짝 작아요. 그래서 얘는 풀 1 맞아. 플러스 1보다 조금 작습니다. 그치만 어차피 이제 1일 때는 연속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F1과 같아서 1로 갑니다. 자, 그런데 마일 때는 마일 때. 자, 마일 때는 어떻게 돼? 요때지. 딱 정확하게 어디에 수렴해요? 마이너스 1이라는 상수에 수렴하죠. 근데 f-1 또한 뭐다? 1이다. 그래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다 같아서 마이너스 1에서 연속입니다. 됐나요? 됐나요? everybody 되셨어? 다음 문제. 요거. 자, 0 마일 때 1에 수렴하죠. 기억은 쉽지? 잘 봐. 요거. 자, 0일 때 여기도 불연속인데 여기가 연속이지? 그치? 불연속 곱하기 연속이지? 근데 연속하는 녀석이 어디로 가? 함수값이 0으로 가지. 그리고 이 불연속이 하는 게 수렴하는 불연속이잖아. 그러니까 좌극한, 우극한 자체는 어떻게 돼? 따로따로로 수렴하잖아. 아니, 따로따로 수렴. 그러니까 좌극한 존재하고 우극한 존재하지. 좌극한, 우극한이 존재하는 불연속이고, 근데 0이 연속하는 녀석으로 곱해졌으니까 이 녀석은 어떻게 되겠어? 극한이 0으로 가지 않겠어요? 이해됨?
그래서 연속이다. 만약에 이게 플러스 4였으면 땡입니다. 안 돼요. 플러스 5여도 안 되고 플러스 6이어도 안 돼. 플러스 1이어도 플러스 1은 되겠죠. 이게 되는 게 플러스 3이랑 플러스 1만 되지. 그지? 그리고 자, 마지막 1하고 0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씩을 가진다. 일단은 여기에서 연속하는지를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열린 구간 1에서부터 3까지 연속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뭐가 의심이 되냐면 일단은 x가 2일 때랑 s가 2일 때는 여기서 불연속이 되고요. 그치? 그래서 불연속이 의심이 되죠. 그치? 왜냐하면 사이값 정리를 쓰려면 연속함수라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연속임을 보여야 돼요. 그럼 잘 봐. 이 친구 연속인데 여기 x가 2일 때 얘는 불연속이지. 여기 플러스 1이에요. 근데 x 플러스 1은 얘가 f3으로 가니까 f3이 0이거든. 그러니까 얘 연속하죠. 연속합니다. 그래서 요 함수가 연속함수예요. 곱하기 신기하게도 연속함수고 얘도 연속함수니까 일단 연속함수라는 조건은 만족하고요. 그리고 1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x가 1일 때 좌변이 1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은 f1이 0이니까 이 친구 음수되고요. 3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은 f3이 또 0이니까 양수가 되어서 함수값의 부호가 바뀌었죠. 적어도 하나 실근 가진다. 맞아서 5번이 정답. 되셨나요? 나 이해가 안 됐다. 없죠? 됐죠? 이거 왜 풀었어? 이거 다 맞춤 문제인데. 자, 요거. 아무도 질문 안 했는데 혼자 풀고 있었어. 자, 요거 x자인 수분해 합시다. 요렇게. 그러면 3x-2 x 플러스 2니까 사이값으로 처리하면 요 a라는 녀석의 범위는 x는 사이값으로 처리하면 요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범위를 바꾸어서 풀면 어떻게 돼? x가 마이너스 2하고 정역이 3분의 2 사이일 때는 fx. 자, 얘는 x가 3분의 2보다 크거나 또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위의 범위의 부정이죠. 이때는 fx분의 1. 그럼 gx는 어떻게 돼? 다시 한번 써주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극한이 의심될 때는 우리가 언제다? x가 마이너스 2일 때랑 역수니까 바뀌겠죠? 극한이 의심될 때는 x가 3분의 2일 때랑 마이너스 2일 때 극한이 의심이 되죠? 그렇지?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일 때 좌극한 우극한 같다라고 두시면 얘는 식이 이렇게 되어서
이게 마이너스 2일 때 좌극한, 우극한이고 좌극한. 위의 식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랑 밑에 식에 마이너스 2 집어넣었을 때 같은 식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 녀석 x자로 곱하시게 되면 4의 제곱이 a 플러스 2의 제곱. 전개하시게 되면 이렇게 되고요. a는 뭐 또는 뭐다. 이거 위에 있는 2차 방정식이랑 똑같죠? 위에 있는 2차 방정식하고 동일하게 나오니까 3분의 2 맞나? 다른가? 다른가요? 조금 다르게 나오네. 전개하시고 넘기면 조금 다르게 나오네. 이렇게 되네. a는 2가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돼야 돼. 자, 밑에 식에다가 이제 x가 이제 의심이 될 때가 3분의 2일 때 의심이 되죠. 그럼 3분의 2 넣으시면 요딴 식이 나오게 되고요. 분모 분자에 3 곱하시게 되면 이렇게 되고 요런 식으로 되고 그렇다면은 잠시만요. 요 녀석은 4의 제곱은 2 마이너스 3의 제곱. 전개하시고 넘기면 요렇게 되고요. 글씨 너무 작나요? 됐죠? 요거 인수분해가 5, 1, 2, 2로 찢어주면 a는 2 또는 5분의 2니까 좌우과 우극화가 틀리면 2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a 값은 2고요. 아, 요거 검산도 조금 해줘야 돼. 뭐도 검산해줘야 되냐면 요 유리함수잖아. 정의역이 x는 2가 아니거든. 그래서 요 x는 2가 여기 범위 안에 들어가면 안 되는지 확인 검산 꼭 해주세요. 마찬가지로 이 친구 유리함수가 실수 전범위일 때는 0이 되면 안 되잖아. 여기 범위에 안 들어가는지 꼭 보셔야 돼요. 요 범위에 들어가면은 얘랑 여기일 때 불연속이 되겠죠. 검산을 한번 해주시고요. 의심점부터 찾아서 a 값부터 구하자는 게 일단 먼저니까. 그죠? 됐죠? 자, 마지막 50번입니다. 자, 마지막 50번은 0하고 2에서 존재하도록 하는 k값. 아, 요거 결국에는 요 친구를 fx라고 뒀을 때 fx라고 뒀을 때 일단 첫 번째 풀이는 요런 풀이가 가능하죠. f0과 f2의 부호가 다르면 사이값 정리에 의해 실근 존재한다. 인정? 여기까지 인정? 부호가 다르다는 걸 식으로 풀면 어떻게?
요렇게. 그래서 F0은 K-1이고요. F2는 8 플러스 1 플러스 K-3이 음수. 이건 기술이죠, 그냥. 스킬적인 부분이고. K는 사이값으로 처리하면 마이너스 5하고 3, 4이니까 7개. 요렇게 푸는 게 가장 좀 무난한 풀이죠. 무난한 풀이. 조금 다른 풀이라고 한다면 자, 요 녀석 얘를 이렇게 보자. 요 그래프하고 요 그래프 연립한 거지. 요 친구의 교점의 개수가 어떻게 되는가? 교점의 개수가 적어도 한 개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럼 얘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돼? 미분했을 때 얘가 이렇게 되는데 이거 항상 양수거든. 증가함수지. 얘 증가함수예요. 굳이 이어 좀 찾고 싶으면은 변곡 좀 찾으면 돼. 미적분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계도함수가 6x가 나오는데 6x가 0이 될 때가 x가 0일 때고 이때 변곡이고 위로 블록과 아래로 블록이 바뀌는 증가함수. 증가함수니까 여기 요 구간에서 시작점은 어떻게 돼? 시작점은 요 그래프에서 시작점은 0, 마이너스 3과 끝점은 어떻게 돼? 이 집어넣었을 때 끝점이 0,5가 나오시거든. 그럼 요 사이에 이제 뭐가 존재해야 되니까 요 사이에 y는 마이너스 k가 존재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k는 5하고 마이너스 3 사이 이렇게 해도요 똑같이 범위가 나오죠. 이렇게 푸셔도 되고요. 풀이는 한 2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슬아슬하게 수투가 마무리됐고요. 네, 수투가 마무리됐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좀 정답률이 좋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잘하셨고요. 다음 시간은 미분계에서 도함수까지 과제로 해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빈아, 숙제 잘 따라오고 있어요? 잘 따라오고 있어요? 많이 밀렸어? 나갔네. 나갔어요? 허허.